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써서는 안 될 욕 10개를 뽑았던 작전초등학교 5학년 7반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자주 쓰는 욕을 모아 버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10가지 욕 중에서 어떤 거를 가장 먼저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아이들은 버리고 싶은 욕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자, 나쁜 말 휴지통이에요. 여기에 휴지통에 버린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안 쓴다고. 이 작은 통 안에서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작전초등학교 5학년 7반의 욕버리기 프로젝트. 청운중학교 2학년 7반의 그린 언어 지킴이 활동. 상원중학교 2학년 1반의 자기관리 플래너. 홍익 4대 부속고등학교 1학년 3반의 욕 없는 날.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목표를 정했습니다. 네. 네. 지금 저는 다양한 그 학생 언어 문화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출발 같지만은 저런 시도들이 학교 단위로, 지역사회 단위로 혹은 또 저는 이 미디어 주체들도 저런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방송사든 신문사든. 네. 그래서 저 자체로는 대단히 그 파편적인 활동처럼 보이지만 저런 운동을 좀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아마 교육 당국도 그렇고 또 개별 학교나 교육청 단위들에서도 저런 노력을 쏟고 저런 활동들이 성과를 보인 학교들에 대해서 성과 업적을 더 일반화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는데 선생님들에 대한 그 욕설 언어에 대한 소양을 좀 지도 소양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더 많이 만들고 아이들 스스로 욕설 언어, 자기네들의 욕설 언어를 비판하고 교정하게 하는 아이들이 비판의 주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이벤트들도 좀 학교는 학교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미디어는 미디어대로 좀 그렇게 가져나가면은 저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네.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말씀하신 그 자기 주도적인 방법도 굉장히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거는 자기 주도성이 있을 때 제일 효과가 크다고 봐요. 그래서 예. 아이들을 좀 대접을 해서 네가 비평가야, 네가 미디어 비평원을 진행자야, 또 네가 이 영화 비평을 하는데 여기서 욕설 때문에 인성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좀 뽑아봐. 이런 역할들, 이런 프로그램들은 이제 학교에서 좀 수업 모형으로 좀 개발을 해서 네.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시켜서 고치는 그 규범적인 계몽성 운동보다는 아이들이 문제를 자기들이 주인이 돼서 해결하는 네. 그런 방향. 보신 프로그램들이 아마 다 그런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좀 더 확산되기를 좀 기대를 예.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가족 구성원과 함께 자녀를 키우고 가실 텐데 뭐 질문하실 분이 있으면 네. 네, 아이가 사춘기 되면서 이렇게 심한 갈등을 겪을 때 충동적으로 이렇게 욕을 좀 사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갈등을 겪을 때 미리 이게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나 또 딱 달리 이렇게 풀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방, 참 예방이 네. 좋은데 예방은 그냥 욕설 갈등 그것만 목표로 두고 하는 예방은 어떻게 딱히 이렇게 전략적으로 또 그런 너무 좁게 목표를 두고 뭘 실시하다 보면 처음 얼마가는 되는데 잘 안 돼요. 폭넓은 인성교육이 필요한데 저는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고 그런 프로그램, 학교가 하든 지역사회가 하든 아니면 종교단체가 하든 그런데 아이들을 자꾸 집어넣으십시오. 공부에만 내몰지 마시고 어디 가서 나보다 훨씬 열악하고 못한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왔다 그러면 그게 괜찮은 덕성이 생겨나요. 리더십이라는 것이 이제 그런 건데 그러면서 리더십이 자라는 건데 그래서 남들에게 내 것을 조금 나누어주고 베풀고 봉사하는 그런 역할을 그런 그 기회를 좀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그 분노를 분석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네. 네가 지금 동생하고 그거가 이야기하다가 그렇게 화를 내고 막 때려서 저 동생을 때릴 듯이 화를 내고 욕을 했잖아. 이게 지나가고 난 뒤에 내 분노를 바둑 두고 난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바둑 다 두고 난 뒤에. 내 분노가 왜 생겼고 내 분노는 왜 정당하고 내 분노는 논리적으로도 맞는가. 근데 대부분
충동적으로 욕을 하고 화를 낸 분노는 논리적으로 다 안 맞습니다. 어른이건 애건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디서 화를 내고 욕을 했으면 집에 와서 그걸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논리적으로 틀렸어. 논리적으로 틀렸어. 그런 훈련을 아이들한테 시키는 겁니다. 학교도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네. 네가 거기서 화를 낸 것은 기분은 이해하겠는데 이치로는 안 맞는다. 그걸 따져보게 하는 거예요. 따져보게 한 다음에 그러면은 화는 났고 그냥 참을 수는 없고 그럴 때 감정을 어떻게 낮추고 무슨 말로 대치할까? 어떤 방식으로 할까? 그런 기회를 자꾸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저는 이건 가정보다가 학교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분노 다스리기, 감정 조절하기 훈련인데, 네. 뭐 이건 이제 저지르고 난 것을 다시 이렇게 재료로 삼아가지고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낸 게 내가 기분으로는 정당한데, 욕을 한 게. 논리적으로, 합리성으로 따져보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한 거다. 근데 그걸 좀 말이 되는 쪽으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내가 아까 화내고 욕했던 것은 어떤 방식으로 바꾸는 게 좋겠는가.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앉아서 네 마음을 이해한다. 얼마나 화가 났겠니. 속상했지. 그런데 네가 한 거는 조곤조곤 따져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이치에 안 맞지? 엄마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다. 감정을 분석하고 분석한 대안을 분노 다스리기에, 충동성 다스리기에 자꾸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기성사회가 이 청소년들의 그 분노와 실망을 좀 분석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이건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예. 네, 네. 또 다음 분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나라처럼 해외에서도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욕설이나 비속어 사용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게 일종의 이 IT가 이제 뭐 우리 그 생태 환경으로 오면서 전 세계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게 겪는 것 같아요. 가끔 그 중국 네티즌들이 뭐 이렇게 공격한 것들이 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우리랑.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IT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이 성장 속도나 공급 정도가 세계에서 1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소위 그 미디어적인 영향으로 우리 그 언어 소통에 이렇게 그 불량적인 언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우리가 산업화도 빠르게 됐지만은 민주화도 어떻게 보면은 강렬하고 빠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이렇게 과도기적인 모습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뭐 범세계적인 모습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경우가 제일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그 현재 어떤 그 특성하고 또 별개로 이를테면은 그 프랑스 같은 나라는 자기네들의 국어인 프랑스어에 대해서 자기네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민족주의, 언어 민족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가치를 높게 두고 학교에서 그걸 중요하게 가르칩니다.